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다사다난했던 국회와 새 정치권 전망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더 훈수 정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도 어제 아주 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예, 재밌던 하루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또 네. 추진했던 대로 잘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재밌고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공수처법, 선거법 다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선거법인데 네, 한국당이 계속 창밖에서 놀았잖아요. 거리에서 놀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4+1에서 합의한 대로 그래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실시된 것은 정치 개혁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쨌든 12월 31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을 되돌아보면은 박 의원님 보시기에 제일 잘못한 점, 가장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짚겠습니까? 잘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은 국회에서 싸우면서 합의하고 조정해서 예,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의 입법 활동과 정책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작년 1년간 당 대표가 돼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이분에게는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황교안은 과거의 구정치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오손도손 모여서 국회에서 싸우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풀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365일 대구, 부산, 광화문 태극기 부대들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단식 삭발하고 청와대 앞에서 하다가 국회로 들어왔으면은 다시 국회에서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4+1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국회를 위해서나 국민들에게 참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잘한 건 없다. 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4+1이 정치개혁법, 공수처법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역사에 남는 개혁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권노현 전 교육감 등 일부 이제 정치 인사들의 이제 사면이 단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사면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되도록이면은 뭐 그 정치인 부분은 배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요, 원칙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깬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사면 내용을 보고 제가 대통령은 안 해봤지만 예, 사면을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본 사람이고 네, 또 야당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계획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야당에게도 추천하라고 오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자기 편만 가까운 사람들만 소수일망정 사면한 것은 예, 저 같은 야당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도 해봤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묘한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절묘합니까? 의뢰의 한명숙 전 총리가 포함되지 않고 네, 이광재 지사가 포함시킨 것은 예, 본래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 정치공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차기 대권 주자로 무슨 저주가 있든지 어쩐지 아무튼 문제가 된 분들이 차례로 얘기하면은 안희정 지사, 조국 장관, 이재명, 김경수 두 지사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고 유시민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광재를 지사를 탁 포함시켜 가지고 사면을 함으로써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절묘한 한 수를 띄었다. 네. 신의 한 수를 띄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낙연 현 총리가 대권 후보 선호도에서 1위 아니에요? 예.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세균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저평가됐다. 이건 한번 경쟁하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진짜 친노 친문 핵심인 이광재 지사를 사면시킴으로써 제가 볼 때는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 것이다. 지금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2년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기성세대인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예.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젊고 참신한 그러한 이광재 지사를 포함시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일단 그 총선에는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하시는군요. 총선에 나오고 안 예. 나오고는 근데 총선뿐만이 아니고 대권까지 지금 그렇죠. 연계된 설계다. 저는 이 안희정 이광재하고 비교적 가까운 사이인데 예. 저하고도 자주 만났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 꿈이 또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되니까 이광재 지사를 이 순간 사면시킨 이유는 네. 복권시킨 이유는 예. 나변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예. 대권 레이스에 이광재 지사가 뛰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이광재 예. 지사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공수처법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찬성표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직전까지도 권은희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4+1 그 공조체 내부에서도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과연 몇 표까지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표가 넉넉하게 나왔다 이런 더 나온 평가입니다. 거죠. 예, 예, 예. 그게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네.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예. 지난주부터 열심히 득표 또 표 계산을 하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중시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에 자꾸 일깨웠더니 예. 이번에는 철저히 하더라고요. 예. 하고 소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승용 부의장 같은 분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공수처는. 네. 그리고 저는 특별히요.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가족의 비리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한 역사가 계속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분의 대통령이 공수처를 다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공약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원체 크기 때문에 잘 통과됐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지금 공수처법을 놓고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특히 이제 이 이른바 한국당에서 이제 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 24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와 이제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의 공수처법은 완전 무결하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불합리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면은 좋은 안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24조 같은 것도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를 하다가 즉각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되고 공수처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수처장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분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각 교섭단체 정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예. 6명이 합의가 돼야만이 두 사람을 대통령께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추천위원회 중에서 이제 2명은 일단 야당 몫이니까요. 그렇죠. 예. 야당 몫이니까 예. 7명인데 한 명이라도 한 명은 반대해도 되겠지만은 예. 2명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리적인 분을 추천할 수 있다 하고 사실 공수처의 구성이 20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큰 조직이에요. 2,200여 명의 검사와 7,000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뭐 다른 형사사건을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은 그 중요한 공직자 비리, 친척 비리를 과연 20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으로서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몇 가지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개혁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출범을 하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보강시킬 수 있는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회에 맡겨줘야 된다. 어떻게 됐든 한국당이 들어와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네. 더 좋은 공수처법이 나올 수 있었지 않냐. 이 책임은요. 저는 감히 황교안 대표가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그 양반들 이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 나서는 것은 진짜 넌센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공수처법, 이 공수처라는 그 존재의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 배경에는 지난 이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과도한 권한과 이제 수사권을 갖고 독주를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됐기 때문에 뭐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박지원 의원님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과의 뭐 악연이랄까요? 뭐 그런 그 많죠. 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고 하지만 이제 박지원 의원님 못지않게 검찰과의 어떤 질긴 악연이 있다고 하시는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분이 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네.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봐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은요, 자기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거기에 따라가서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15년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15년간 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이 악연이다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개혁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요. 검찰 출신들은 집단 이기주의인지 조직 문화를 위해서 그런지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검사 출신들이 반대하니까 이인영, 이해찬 두 대표가 엄청나게 설득했다 하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관으로 정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공수처가 결국에 이제 고위공직자 수에 있어서는 이제 최상위 기관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마음대로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실 수사를 할 경우에는 누가 견제할 건가 이런 문제는 계속 좀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출된 권력, 예.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7명의 추천위원이 국회 내에 구성돼 가지고 네.
여야가 합쳐서 6분이 찬성하면은 예. 두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요즘 국민입니다. 예. 국민의 눈이 국민의 마음에 옳지 않게 나간다 하면은 그 공수처가 성공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국회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수처는 그러한 몇 가지를 보완하면은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새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도 뭐 여야 간에 이제 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통과될 걸로 보시는지요? 이게 그건 처리될 걸로 보십니까? 그건 같은 방식으로? 예, 그건 통과됩니다. 예. 그건 그렇지 않는 게요. 제가 사법개혁특위 검경 소위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법안을 냈고 정부안도 있고 예. 여러 법안을 놓고 예. 검경 소위 여야 의원들이 7, 80%는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합의된 7, 80%만 의결을 하더라도 엄청난 개혁이다. 네. 여기까지 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국회에서 어제 공수처법도 비교적 저항 없이 빨리 통과시키잖아요. 예.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여야가 우리도 피곤하다. 필리버스터 또 연말 연시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이 정도에서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은 1월 3일 내지 1월 6일 네. 이때 결정을 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예. 이렇게 돼야만이 정치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 세 가지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검찰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오케이 좋다. 우리가 두 가지 법안은 계속 개정안을 내서 보완시키겠다. 그렇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은 우리가 논의하자. 그래서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와서 민주당에게 4+1에게 이러한 문제는 과도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네. 국회가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절충과 타협 조정을 해서 예. 단일화를 내면은 예. 최고의 좋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의 원안대로 또 그 사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4+1에서 연초에 통과시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통과됩니다. 예, 뭐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계속 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여야의 뭐 정치력의 부재일까요? 뭐 이런 그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지난 10월부터 예.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 예. 민주당이 더 이상 네. 한국당에 끌려다니면은 무능한 네. 집권 여당이다. 국민들이 화낸다.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 민주당. 어떻게 당신들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4+1을 강화해서 네. 밀고 나가자 예.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더 이상 더 끌려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은 이제 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또 의원직 사퇴한다?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21세기 국회의원은요.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이건 3대 쇼니까 하지 마라. 네.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잘하고 들어와서 합의 조정하고 투쟁해라 하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뭐 그 현장에 이제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만 뭐 천하의 추미애도 뭐 긴장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격려의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보시니까 진짜 떨던가요? 추미애 아이고, 후보자가? 아무래도 네. 천하의 누구도요. 예. 저도 장관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 했는데 예.
그 국회에 가면 다 떨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참 추다르크 추미애도 떠는구나. 그렇게 또 던져가지고 웃게 만들어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드렸죠. 예. 어제 활력소 역할을 제가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박 의원님도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가장 큰 관심이니까 예. 핵심을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후보자이지 장관이 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잘못된 답변이죠. 예. 그런데 쓱 웃으면서 넘기는 게 그게 보통 경륜 아니잖아요. 예. 5선에 당대표를 한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받은 감은 인사하겠구나 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인사할 겁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검찰이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만, 아, 그렇죠. 2월보다 더 일찍 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지금 수사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나오냐가 이제 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예. 추미애 장관이 이 정책적 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미에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 아니냐. 예. 그래서 저도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인사 요인이 발생됐어요. 예. 고검장도 비어 있고 검사장도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새 장관이 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또 2월달 정기 인사지만은 1월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취임하면은 1월 중순 막 되는데 인사가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쓱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표정을 보니까 해서 아 인사하는구나라고 예. 했는데 그러한 인사를 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를 하도록 제가 추미애 후보도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거기다 하나 딱 얹어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년 그 정치권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사실 뭐 그 지난 저희 코너에 나오셔서도 뭐 농담이십니다만 이세돌 구단과 같은 반열이다. 이제 본인이 이제 공언을 하셨어요. 아 저를 정치 네. 부단이라고 부르니까 예, 예. 오늘 아침에 또 방송하는데 그분은 10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의 이제 직관으로 보실 때 내년 이제 정치권을 냉정하게 보시면은 어떤 게 화두가 될 걸로 이제 전망하시는지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총선이 되고 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급속히 대선 전국으로 바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임기 2년을 남겨놓고 급속히 총선이 되면은 레임덕 현상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예, 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네,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되면은 만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다당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하면은 네, 굉장한 국민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고려는 하겠지만은 예, 지금 황교안 대표는 비례한국당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말미에 가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내년의 총선 결과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예측 불허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저는 작년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예, 박근혜 신당입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공화당. 예,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부르짖었지만은 대통합 안 됩니다. 예, 통합하려면은 지분을 줘서 공천을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물갈이를 세게 하면은 개혁 변화된 공천에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대선 후보들이 나타나서 갈고 다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게 되면은 네. 레임덕 현상은요 세월이더라고요. 예. 제 경험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신당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정국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박지원 의원 하여튼 뭐 저희 코너에 계속 나오셔서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